표트르 페트로비치, 아휴, 당신만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세요. 저 짐승 같은 년에게 일러주세요. 불행을 당한 고결한 부인에게 이럴 수는 없다고. 이런 무례한 짓을 하게 되면 벌을 받는다고요. 나는 총독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년은 경을 쳐야 해요. 나는 두 분의 끊임없는 싸움에 끼어들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의붓딸 소피아 세메노브나에게 급히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왔을 뿐입니다. 자, 비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그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 옆을 지나 소냐가 있는 구석으로 걸어갔다. 소냐의 옆에 있던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를 지나가게 비켜주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그를 완전히 못 알아본 듯이 소냐만 쳐다보며 다가갔다. 잠시 후에 레베자트니코프의 모습도 나타났다. 어쩌면 방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는 이 자리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나의 친구 안드레이 세메노비치 레베자트니코프의 방에서 아까 당신이 다녀간 직후에 나의 소유인 100루블짜리 지폐 한 장이 탁자에서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야 어떻든 당신이 만일 그것을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난 명예를 걸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을 증인으로 맹세하겠습니다만 이 사건을 일체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부득이 비상수단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울고 있던 아이들까지도 울음을 뚝 그쳤다. 소냐는 창백한 얼굴로 루진의 얼굴을 바라볼 뿐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 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루진은 뚫어지게 소냐를 바라보며 말했다.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거려. 소냐는 파들거리고 떨며 간신히 대답했다. 모른다고? 잘 생각해 보시오. 당신에게 조금 더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나는 오늘 아침 필요가 있어서 액면 3,000루블의 오픈 이자가 붙은 채권을 현금으로 바꿔왔습니다. 안드레이 세메노비치가 그 증인이지만 그 돈을 세어 2,300루블은 지갑에 넣고 그 나머지인 500루블은 탁자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석 장은 100루블 지폐였습니다. 당신이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기 있는 동안 왠지 무척 당황해서 3번이나 일어나 가려고 했죠. 난 당신 것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10루블을 주셨습니다. 자, 도로 받아주세요. 소냐는 포켓에서 매듭을 찾아 풀고 10루블짜리 지폐를 꺼내어 루진에게 내밀었다. 그럼 나머지 100루블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겁니까? 그는 돈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책망하듯이 말했다. 하느님. 하고 소냐는 입속으로 외쳤다. 아말리아 이바노브나, 경찰에 알려야겠으니 수고스럽지만 우선 이 집 문지기를 불러주십시오. 루지는 조금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가 막히는 일이군. 나도 저 애가 훔쳤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고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는 손뼉을 쳤다. 당신도 알고 있었다고요? 루지는 얼른 말끝을 잡았다. 그렇다면 전부터 그렇게 추측할 만한 근거가 다소라도 있었군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뭐라고? 당신은 이 애를 도둑년으로 모는 건가요? 이 소냐를? 아휴,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군요. 소냐, 너는 왜 저 따위 사람한테서 10루블을 받아왔니? 바보 같으니. 그 돈 이리 내놔, 어서! 그 10루블을 내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소냐의 손에서 돈을 빼앗아 구겨 쥐더니 루진의 얼굴에다 획 던져버렸다. 그 돈은 루진의 얼굴에 맞고 땅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이 미친년을 잡아묶어라! 하고 루진은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다. 뭐야? 내가 미친년이라고? 이 얼간이 같은 놈아!
너는 우리 소냐가 온순하니까 그걸 약점 삼아 그따위 흉계를 꾸몄지? 너는 그걸 목표로 삼았지. 이제 본성이 드러날 거다. 자, 조사해봐. 어서 조사해보라니까. 대체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야 좋을지. 루지는 중얼거렸다. 소냐, 어서 저 사람들에게 너의 주머니를 뒤집어 보여라. 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자세히 봐라.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소냐의 포켓을 모두 뒤집어 보였다. 그런데 두 번째의 오른쪽 포켓에서 웬 종이 쪽지가 하나 튀어나와 루진의 발밑에 떨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루진은 몸을 굽히고 종이 쪽지를 집어 올리더니 모두가 볼 수 있게 펼쳐 보였다. 그것은 8겹으로 접힌 100루블짜리 지폐였다. 이 도둑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경찰! 경찰! 하고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는 소리쳐대고 있었다. 사방에서 큰 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루진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한 짓이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소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중얼거렸다. 소냐, 나는 믿지 않는다. 난 믿지 않아.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이렇게 외치고는 소냐를 두 손으로 잡은 채 아기를 다루듯 수없이 키스를 퍼부었다. 당신들은 아직 모르나요? 이 애가 어떤 앤지? 이 애는 만일 당신들이 필요하다면 입고 있는 단벌 옷이라도 팔아서 남에게 주라 이에요. 이 애는 노란 감찰까지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내 아들이 굶어 죽게 됐으니까 제 몸을 희생한 것뿐이에요. 아휴, 돌아가신 여보, 세몬. 이게 당신의 추도식이군요. 하느님, 이 애를 보호해 주세요. 루지는 곁눈으로 라스콜리니코프를 힐끗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딱 마주쳤다. 라스콜리니코프의 불타는 듯한 눈초리는 그를 곧 태워버릴 것만 같았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미친 듯이 소냐를 껴안고 키스만 퍼붓고 있었다. 아이들도 조그만 손으로 모두 소냐에게 매달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비열한 짓이요? 이때 벼랑간 문 쪽에서 함성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루지는 황급히 뒤를 돌아다 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야? 레베자트니코프가 그를 노려보면서 거듭 말했다. 루지는 찔끔 몸을 떠는 듯 싶었다. 당신은 파렴치하게도 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했었죠? 그는 루진 앞으로 다가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 왜 그러나 안드레이 세면오비치.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루지는 중얼거렸다. 당신이 중상자란 말이오. 레베자트니코프는 시력이 약한 눈으로 상대방을 날카롭게 쏘아보면서 열띤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매우 격분한 표정이었다. 아니, 자네 대체 왜 이러는 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군. 내 정신은 멀쩡해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사기꾼입니다. 어쩌면 그토록 비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뭘 어쨌단 말인가? 혹시 자네 술이라도 취하지 않았나? 당신 같은 속물은 술에 취하기도 하겠지만 나는 술 따위는 아직 입에 대본 일도 없소.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손으로 저 100루블 지폐를 소피아 세면오브나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이 눈으로 봤어요. 맹세할 수 있습니다. 레베자트니코프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되풀이했다. 애송이 같은 놈이 정말 미친 모양이군. 지금도 그 장본인은 여기 자네 앞에 있어. 방금 여러 사람이 보지 않았느냐 말이다. 10루블 외엔 나한테서 받지 않았노라고.
그럼 받지 않은 돈을 내가 어떻게 주었다는 거냐? 나는 당장 재판소에 가서 어떤 선서라도 하겠소. 당신이 저 아가씨의 호주머니에 슬쩍 찔러 넣는 걸 나는 똑똑히 봤단 말이오. 그때 나는 바보같이 당신이 자선을 베푸는 줄로만 알았소. 문 앞에서 저 아가씨와 작별할 때, 아가씨가 되돌아설 때, 당신이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말이오. 당신이 왼손으로 아가씨 호주머니에 슬쩍 돈을 찔러 넣는 걸 나는 보았단 말이오. 똑똑히 보았어요. 루진의 얼굴은 일순간 창백해졌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자넨 창 옆에 서 있었는데 어떻게 돈을 알아보았다는 건가? 자넨 착각을 일으키고 있어. 어떻게 그 근시 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천만에 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모든 걸 똑똑히 보았어요. 물론 창가에선 그게 돈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보긴 힘들었죠. 그러나 나는 다른 특별한 이유로 그것이 100루블의 지폐가 틀림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소피아 세메노브나에게 10루블짜리 지폐를 주었을 때 당신은 탁자 위에 100루블의 지폐도 집었기 때문이요. 나는 그때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똑똑히 보았소. 당신은 그것을 손에 쥔 채 언제까지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는 그 일을 거의 있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걸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겨주이면서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한 것을 보고 다시 상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슬쩍 저 아가씨에게 자선을 베풀려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아가씨의 주머니에 슬며시 돈을 찔러 넣어주는 것을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방에서 놀라는 소리가 일어났다. 모두가 루진에게로 모여들었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레베자트니코프에게로 달려갔다. 안드레이 세메노비치, 나는 당신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 애를 보호해 주세요. 저 애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내주셨습니다. 허튼 소리 집어치워! 루지는 미친 듯이 격분해서 소리쳤다. 내가 지폐를 슬쩍 넣었다고?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내가 모르겠다는 건 바로 그 점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치졸한 범죄자군요. 나도 생각하기를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사람이 아가씨에게 몰래 돈을 넣어주는 걸까? 하고 이상히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좋게 생각해서 그런 큰 돈을 그냥 희사하기가 거북했기 때문일 거라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큰 효과를 가져왔다. 그는 대단한 열성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말했으므로 모두들 그의 말을 믿는 것 같았다. 루지는 형세가 불리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자넨 나에게 어떤 악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로 나를 중상하고 있어. 그러나 이런 변명은 루진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사방에서 비난의 소리가 일어날 뿐이었다. 뭐라고? 제멋대로 짓거리고 있군. 경찰을 불러라. 나는 증인 선서라도 할 수 있어. 오로지 한 가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 작자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비열한 짓을 저질렀는가 하는 점이야.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는지. 마침내 라스콜리니코프가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이제야 나도 모든 사실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 사건이 전개될 때부터 여기엔 무슨 비열한 간계가 숨어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어느 처녀에게, 정확히 말하면 내 누이 동생 아부도자 로마노브나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청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저께 나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리 두 사람은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방에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이 집 셋방에서 안드레이 세메노비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한 바로 그날, 즉 그저께 돌아가신 마르멜라도프 씨의 친구 자격으로 그 미망인에게 장례식 비용에 보태 써달라고 얼마의 조의금을 드린 것을 저 사람은 곧
우리 어머님한테 편지로 고해바쳤습니다. 그것도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몽땅 털어서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아니라 소피아 세면노브나에게 주었으며 그녀에 대해서 지극히 비열한 말을 써보냈습니다. 즉, 나와 소피아 세면노브나 사이에 특별한 관계라도 있는 듯이 암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상함으로써 나를 어머니와 누이 동생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속셈이었지요. 그래서 어젯밤에 나는 저 사람 앞에서 이런 중상을 명백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나와 떼놓지 못한 것에 화가 난 저 사람은 우리 어머니와 누이에게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에 마침내 회복할 수 없는 결별이 생겼고 저 사람은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약 지금 소피아 세면노브나가 도둑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저 사람은 우선 우리 어머니와 누이에게 자신의 의심이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저 사람이 노린 목적의 전부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대강 이렇게 자기의 설명을 마쳤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레베자트니코프는 신나게 맞장구를 쳤다.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소피아 세면노브나가 우리 방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일부러 창가로 불러서 당신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루지는 거의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 자리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는 기회만 노리고 있는 사람 같았다. 사람들은 대단히 흥분해 있었다. 모두들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하면서 루진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루진은 겁을 먹은 기색은 아니었다. 소냐를 죄인으로 만들려던 기도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자 그는 느닷없이 뻔뻔스러워졌다. 여러분, 이렇게 밀지 말고 길 좀 비켜주시오. 그는 사람들을 해치면서 말했다. 여자 도둑의 범행은 완전히 폭로되었으니까 나는 끝까지 추궁할 테요. 자, 길을 좀 비켜요. 그는 사람들을 밀어대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식량국 관리가 탁자 위에 컵을 집어들어 루진에게 던졌다. 그 컵은 빗나가서 보기 좋게 여주인의 얼굴에 명중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는 사이에 루진은 자기 방으로 도망쳐버렸다. 그리고 30분 후에는 이미 그의 모습은 이 집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마침내 소냐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뛰쳐나가 자기 숙소로 달려갔다.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는 컵 세례를 맞고 게다가 여러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자 모든 책임이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악을 썼다. 이 집을 비워라. 지금 당장 비워라. 이렇게 덤벼들면서 그녀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다. 억울한 누명까지 씌운 것도 부족해서 인연이 남편 장례식 날에 배가 터지도록 얻어 처먹고서는 애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라고? 어디로 나가란 말이냐? 가엾은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울부짖었다. 하느님, 이 세상엔 정의란 게 없단 말입니까? 우리 불쌍한 고아를 돌보지 않고 누구를 보호하시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진리도 있을 게다. 천벌을 받을 더러운 년아, 두고 보잔 말이야. 폴리야, 동생을 데리고 여기 있거라. 난 나가서 찾아봐야겠다. 이 세상에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녹색 쇼를 머리에 쓰고 아직도 방 안에서 서성대는 새빵살이 주정뱅이들을 해치고 울부짖으면서 거리로 뛰쳐나갔다. 폴리아는 공포에 질려 오들오들 떨면서 동생들을 껴안고 궤짝 위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나도 이만 가야겠군. 라스콜리니코프는 속으로 말했다. 어디 들어보자. 소피아 세면노브나, 이번엔 당신이 어떤 말을 하려는지. 그는 소녀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